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1대1 함수의 정의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1대1 함수는 대학교 수학과에서는 단사라고 불리기도 해요. 영어로는 인젝션인데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설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그 7장 내용을 설명하다가 인젝션 전략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일단 1대1 함수를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볼게요. 방금 제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를 보니까 어 1대1 함수의 정의를 서술하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보기입니다. 맨 위는 아니고 여섯 번째 줄이죠. 어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위에 있는 변수들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고등학생분들은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린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증명 보조기가 사용하는 언어인데 린 증명 보조기는 우리가 그 컴퓨터 언어로 작성한 수학 증명을 자동으로 검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런 증명을 형식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식 증명을 작성하는 과정을 돕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린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집합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유형 이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 베타라는 게 집합으로 설정이 안 돼 있고 유형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소트 U라고 하는 유형 세계에 속하고 베타는 소트 V라고 하는 유형 세계에 속합니다. 이 쌍점이 집합 이론에서의 그 원소 소속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는 정의역 알파에서 공역 베타로의 함수라는 이 세 가지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했으니까 정의를 바로 한번 볼게요. F가 인젝티브, 즉 단사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F의 정의역 알파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 X와 Y에 대하여 fx가 fy랑 같으면 x랑 y가 같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문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주석으로 한국어로 설명해 놨죠. 주석에서 한국어로 설명해 놨는데 서로 같은 함수값이 대응하는 두 정의역 원소는 반드시 서로 같아야 한다는 성질을 성립시키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 나온 방식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정의역 원소의 함수값은 서로 다르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정리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f가 1대1 함수이고 x와 y가 f의 정의역에 속하며 x랑 y가 서로 다르면 그 둘의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아래에서는 이런 그 정의 형식으로 써놨으니까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f가 1대1 함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정의역 원소가 각각 갖는 f의 함수값이 서로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적은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정의역 원소의 함수값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니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조건문을 부정과 논리 곱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하는데 근데 그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f가 1대1 함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x, y가 서로 다르면서 두 함수값은 서로 같은 그런 두 가지 정의역 원소 x와 y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서로 다른 두 정의역 원소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을 수 없다는 건 그런 성질을 갖는 서로 다른 두 정의역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제가 적어 놓진 않았는데 임의의 함수값이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는 오직 하나라는
그 성질이 생겨서 그래요. 1대1 함수는 모든 함수값 y에 대하여 y가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보기를 제가 미리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f라는 함수를 보시면 정의역이 x이고 공역이 y이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치를 보셔도 x, y가 각각 정의역, 공역입니다. 근데 f라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있죠. 함수값이라는 거는 보통 공역 원소가 아니고요. 어떤 정의역 원소에 대응하는 그 공역 원소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거는 아무 정의역 원소에도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값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1이 아니라 -1은 지금 1이랑 2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값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대1 함수는 모든 함수값이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1이 대응하는 지금 정의역 원소는 2개죠. 그렇기 때문에 f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통 함수인 겁니다. g를 보세요. g에서는 -1이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가 오직 하나죠. 그 다음 0이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가 오직 하나죠. 그 다음 1이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가 오직 하나죠. 근데 2는 애초에 함수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2는 공역 원소이고 이거는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g는 1대1 함수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모든 함수값이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가 오직 하나라고 했지 함수값이 아닌 공역 원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이 점을 좀 이해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 식 있잖아요, 이거. 이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두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 원소도 같구나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고 저게 뭔 뜻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의 함수값이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는 오직 하나다라는 의미를 이 조건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 조건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하나의 공역 원소가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는 0개거나 아니면 1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 함수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의 공역 원소가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 몇 개일 수 있냐 이거를 보는데 2에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는 없죠. 그러면 0개죠. 0개. 근데 나머지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나머지 공역 원소에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는 각각 딱 하나죠. 그럼 0개 아니면 1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이쪽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저거는 제 배경 화면이에요. 근데 편집하진 않을게요. 그게 이 조건문이 의미하는 바예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이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 조건문이 하나의 공역 원소가 대응하는 정역 원소는 많아야 1개구나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관점이에요. 제가 생각하건데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서로 다른 두 정역 원소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는 없다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 식이 위에 나와 있는 정의랑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의 공역 원소에 대응하는 정의역 원소가 어차피 2개 이상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공역 원소가 대응하는 정역 원소가 2개 이상일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0개 아니면 1개란 얘기잖아요. 가능한 정역 원소 개수가 0개 아니면 1개란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추론이 돼야 하는데 이 내용이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은 좀 벗어나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해 보면 필요한 그 이해는 다 했을 거예요. 단지 그걸 어떻게 수식어로 표현하는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논리식으로 표현하는가, 그것까지는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 하고 싶었고,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멘티 분들도 이 영상은 참고하신 다음에 제가 이후에 만들 해설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